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실게임 연습 문제 87번입니다. 자, 한번 문제 이제 볼 거고요. 얘네들도 좀 풀어볼 만한, 얘기할 만한 게 있어서 같이 푸는 거니까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까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잠시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 결론은 셋 중 하나였어요. 진술들 간에 뭔가 논리적인 관계를 따질 거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진리표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 거냐, 아니면 가정을 해서 풀 거냐, 이거고, 이것도 아니면 안 푸는 거예요. 저는 보통은 1, 2번이 아니면 안 푼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딱 두 개예요. 진술 관계를 따질까, 진리표를 풀까. 이도저도 아니면 가정에서 푸는 거고, 아니면 안 풀거나, 이거니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진리표를 푸는 문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죠? 상황이 단순해야 돼요. 맞다 틀리다 OX로 단순하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명 중에 2명이 거짓말하는 상황은 10가지 상황이에요. 10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OC2니까. 맞죠? 그런데 선택지에 5개 상황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5개 상황이 사실 100가지가 있든 뭐가 있든 선택지에 5가지 상황이 나와 있으면 얘네만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다양하더라도 그냥 OX 체크하면 되니까 진리표로 풀어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술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하면 어떤 걸 이용하면 되죠? 좀 이런 애들을 이용하고 싶겠죠? 이렇게 2명, 3명 엮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직관적인 이런 이야기를 체크해서 풀이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은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진리표로 푸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택지 위에다가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1번 AB, 2번 AD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불편하면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 이렇게 숫자만 써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세로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로를 써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시험 중에 선택지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A, 아이고, 맞아. 지금은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B는 거짓말하고 있다. B가 들어가 있는 말이 B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2명 골라내는 거고 A가 B가 거짓말하고 있어요니까 B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그런데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택지 1번은 A가 거짓말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A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선택지 1번은 여기서 답이 되면 안 돼요. 모순적이에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바로바로 지워지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C랑 D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진 진실이어야 되는데 A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다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이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거는 A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답이 되면 안 되죠. 얘는요. C랑 D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A랑 B랑 E는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A가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한번 놓치면 이해 안 돼. 다시. 이거 하나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로 해볼까? 이 말은 C랑 E가 거짓이고 A랑 B랑 D가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OX 체크할 때 이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A의 내용, A가 한 말의 내용이 거짓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랑 요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 관계 할 때 모순이 아니라 말이 안 맞는다, 어긋난다, 상황이 지금 안 맞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에서는 진리표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이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좀 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 표 자체가 더 단순해지고 답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B. 자, D와 E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대요. 그럼 이때 거짓말이고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머지는 체크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A와 D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지 5개가 주어지고 5개 중에 뭐가 답이 될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지. 우리는 모든 걸 다 따져서 누가 진실이고 거짓이고를 이렇게 막 파헤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답이 될 수 없는 애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거할 수 있으면 진리표를 다 만들기도 전에 지금 진술 2개 체크하니까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르게 푼다는 건 뭐겠어요? 진술들 간의 관계를 따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 모순이고 둘 중에 한 명은 진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이에요. A랑 B가. 그 말은 여러분들 선택지에 A랑 B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둘 중에 있으니까. 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되고 안 되죠. 안 돼요. A랑 B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한 명 있으니까 그냥. 자,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A의 진술만 우리가 이렇게 따져도 어떻게 돼요? A의 진술만 따져도 여러분들 지금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죠? 다른 내용을 전혀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C랑 E는 어떻게 취급하면 돼요?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용을 안 봐도 이렇게 생각할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편하잖아요. 얘네는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게 있나? C랑 E가 참이다. C의 이야기가 참이어야 되니까 C의 말, 나랑 B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랑 B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C의 말이 참이니까 C는 아닐 테고 B겠죠. 그래서 B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3번이 답인데 여러분들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저도 지금은 까먹었는데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 것 같다. 여기다 아까 썼던 거 기억나나?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이 말은 항상 성립할 수 없다고.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C의 말에서 잘 보세요. C의 말이 참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나와 B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말은 참인데 자기가 거짓말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이 말은 이게 B를 만약에 지워놓고 보면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랑 또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얘 말이 맞다면 일단 자기가 거짓말이 되는 상황은 불가능한 거야.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이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좀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지금과 같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를 좀 이렇게 소거하면서 풀이하면 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저는 NCS라는 시험, 물론 다른 객관식 시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단지 주어진 선택지 5개 중에 뭐가 답이냐 거짓이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언급되지 않은 C와 E는 무조건 참이구나라는 걸 얘를 보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선택지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NCS 시험은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택지를 보지 않고 풀이를 하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오늘은 한번 선택지를 좀 보면서 풀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정석대로 푸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정석대로 푸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질 때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느껴질 때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개념, 특정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지긋지긋하다, 너무 쉽다 라는 느낌이 들면 충분히 익숙해지면 여유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이런 애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마음가짐은 그래 선택지도 좀 보면서 풀고 싶다. 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지가 안 보이면 선택지를 봐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못 보면 문제 푸는데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가 문제 푸는데 여유가 없구나. 이 문제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되게 부담스러운 문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말 쉽게 여길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주 해야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복날이라고 이 뒤에 있는 닭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 잡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잡겠어요? 처음에 그죠?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디로 몰면은 얘가 이렇게 뭐 날라오니까 그런 것까지 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한 100마리 잡으면은 101마리째는 제가 그냥 설렁설렁 가서 그냥 잡아오지 않겠어요? 한 손으로? 물론 안 해봤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필기시험을 제대로 준비한다라는 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지면 닭 잡아오라는 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면 그냥 가서 이렇게 잡아오겠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이런 게 보입니다. 단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자, 88번으로 가겠습니다. 88번.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얘도 비슷해요.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오늘만 몇 번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더 잘 남겠죠? 자, 보세요. A, B, C 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래요. 자, 근데 N지역은 거짓, L지역은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은요? 문제 자체에서는 M은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자, 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걸 고르래요. 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C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말도 다 들어가 있죠. 자, C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A는 L, B는 M, 얘는 둘 다 아니면 뭐 N이란 얘기겠죠.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하는 애들의 진술관계가 뭐였죠? 반대관계. 자, C는 L지역 출신이야. C는 L지역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면은 모순이고, 그냥 아예 L이야, M이야, N이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 관계인 거예요. 다만 선택지가 L, M, N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중에 한 명은 참이고 두 명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다시 L, M, N 말고 제4의 선택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 거짓말이 되죠. 근데 선택지가 3개인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죠. 문제에서도 최소한 한 명은 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L지역 출신이 참이에요. N지역 출신 거짓이죠. M지역 출신도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L지역 출신만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A. 오직 L지역 출신만 참인데 A가 C가 L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L이 아니야. 나는 L이 아니야.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돼버리죠.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오직 L지역 출신만 진실을 말하는 상황이에요. C가 L지역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L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요.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 되면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이면 모순이 발생하니까 아니다. 귀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야. 또 뭐가 있나요? 자,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C는 L지역 출신이다. 이게 거짓말이면 거짓말이고, 그 다음은요? C의 이야기는 어때요? 나는 N지역 출신이다. C가 나는 N지역 출신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댔죠.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C의 이야기가 참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이죠. 이 패턴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이 말이 만약에 참이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이 자체로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체로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의 말도 거짓이 됩니다. 참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거짓이에요. 그럼 얘가 참이겠죠? B가 참이니까 B가 L지역 출신이고 B의 말이 맞으니까 C는 M지역 출신이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 얘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진실게임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아 그렇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의 이제 자주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나 사고 과정은 마치 암기하듯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도 것이죠.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89번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드릴 건데, 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 선택지를 꼭 한번 활용하면서 풀어보세요. 의식하면서 풀어보세요. 선택지를 이용해야지라는 걸 의식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8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한번 이용해서 풀었으면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선택지를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제 특정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택지를 보면은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2명 아니면 3명이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요거 승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1명밖에 없어라는 이 말은 그냥 거짓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 없으니까 거짓이에요. 이 말이 거짓이면 F가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F가 들어가 있는 4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말은 C는 반드시 거짓이고요. C는 반드시 거짓이고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B, D, E 여기까지죠. 자, 요 3명은 진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쵸? E가 진실이기 때문에 승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4명,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2명이란 뜻이죠. 승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2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고릅니다. 선택지를 이렇게 참고해서 풀면 간단하게 풀어볼 수도 있는 애였어요. 자, 이거를 뭐 정석대로 푼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석대로 푼다고 생각했다면 뭐 이런 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B랑 E 이게 어때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말인 상황을 말하죠? 그렇죠? 승진 시험에 통과했으면 진실이니까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말이겠죠? 둘 다 통과했거나 둘 다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보고도 B랑 E는 둘 다 통과했거나 둘 다 통과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둘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뜻이에요. 들어가 있지 않으면 둘 다 없어야 되죠. 이렇게 이런 게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 지울 수 있어요. 저거 하나로. 그 다음에 이거는요. D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D가 승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은 참, 한 명은 거짓. 모순 관계니까 C랑 D 중에 거짓말이 한 명은 무조건 있는 거고 그 한 명이 여기에 선택지에 언급이 돼야겠죠. 물론 C랑 D 중에 어느 하나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F는 승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이것도 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D랑 F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겠죠. 요거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뭘까? C랑 D가 모순이고 D랑 F가 모순이면 C랑 F는 뭐예요? 얘네들이 참거짓이 다르고 D랑 F가 참거짓이 다르면 C랑 F는 참거짓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C랑 F는 뭔가 참거짓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둘 다 들어가야 돼요. 둘 다 없거나 뭔가 그런 패턴.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풀이에는 뭐 직접 활용은 안 되더라도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혹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나는 승진 시험에 통과했어. 나는 진실. 나는 통과. 나는 진실. 이렇게 돼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한번 비슷한 사고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그러니까 이게 진실일 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통과하지 못했어. 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죠?
나는 통과하지 못했고 나는 거짓이라는 이 말이 돼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게 맞다는 답을 지금 드리진 않을게요. 생각해 봐요. 아까랑 분명 달라요. 이거는 돼. 이건 돼. 이건 되지만 이런 패턴을 어느 순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있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봐요. 이게 뭐가 다른지.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답이 이렇게 추려지는 문제였습니다. 확실히 선택지를 좀 활용하지 않으면 조금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9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진실게임 마지막 문제고요. 요것도 먼저 체크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요거. 자, 아까 한번 풀어봤던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90번 문제 제가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실게임 문제는 문제를 봤을 때 시험장 안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과정을 시험장에서 거치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나 특정 상황이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거를 뭔가 정해둬야겠죠, 사전에. 오늘도 이전에 다른 연습 문제를 풀 때 얘기했었지만 요거 거짓말하는 애들은 다 거짓말한다 라는 이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풀어요? 말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원래는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할 때 원래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둘을 반대관계다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하지만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말이 어쨌든 어긋나니까 이 말이 맞으면 얘도 맞는 게 되고 거짓이고 거짓이 되죠. 다른 애들도 똑같이 참거짓이 이렇게 똑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반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다뤄줘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또는 말이 어긋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풀이하면 되는 유형이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E에 대해서 확진자랑 접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고, 그러면 얘도 같이 참이고, 또 이게 참이면 얘도 당연히 참이죠.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니까 좀 반대로 가볼게요. 얘가 맞다면 얘가 맞고 또는 얘가 틀리면 얘가 틀리고 얘가 틀리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 둘 뭐 똑같은 거니까 요거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엮여버리면 다 같이 참이거나 다 같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나오면 같은 말 나오면 그냥 다 참거짓이 일치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A랑 E는 이건 논리적으로 이 문제에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동치로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서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하는 애들을 말해요. 두 개의 명제가 동치라고 해서 두 개의 명제가 같은 말이다는 아닙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선 동치로 보는 거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죠? 일단 같은 패턴, 얘랑 얘 같은 말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도 논리적으로 일치로 봐야 되고요. 동치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른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순으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도 모순.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개를 써놔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보면 일단은 B랑 C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C랑 D는 일치였죠. D랑 E는 모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A랑 E가 일치였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어쨌든 이 세 명은 참이면 다 같이 참이고 거짓이면 다 같이 거짓인, 나머지 얘네들도 마찬가지, 좀 그런 식인 건데, 문제에서 세 명이 참이고 두 명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거짓이 될 거고요. 이게 참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참인 애들, 물론 이거 거짓인 것도 이제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본래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정보는 이용을 못해요. 두 마디, 세 마디 중에 어떤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선 이용이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뭐 풀면 되겠고, 해볼까요? A의 말. 나랑 E는 아니야. A가 자기랑 E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바로 지워도 되고, B. 내가 접촉했고 C는 아니야. 답이 나오네요. 3번으로. 네, 이렇게 풀이하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패턴으로 문제를 좀 기억했으면 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문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90번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